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명문 사립고 학생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오열했습니다. 미슐랭 레벨 미식가 부모 밑에서 자란 그녀에게 급식은 그저 때우는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평생 샐러드와 닭가슴살만 먹으며 살았던 그녀가 한국 급식을 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한국 급식실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클로이 메카시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죠. 부모님은 음식 평론가와 요리학교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이라 어릴 때부터 제 식탁은 늘 까다로웠습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아침은 유기농 샐러드와 삶은 달걀 흰자, 그리고 아보카도 토스트 한 조각이었습니다. 클로이, 아이비리그 준비하려면 몸도 가볍게 유지해야 해. 어머니의 말씀이지만 솔직히 저는 늘 배가 고팠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카페테리아에서 파는 음식들은 기름지고 단조로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나 상한 과일을 파는 것도 봤어요. 한 끼에 15달러씩 내고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니. 햄버거, 피자, 감자튀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샐러드바에서 가져온 채소들과 닭가슴살이 전부였어요. 친구들은 또 다이어트야 라며 놀렸지만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담임 선생님인 미스터 벤틀리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누가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나? 2주간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생활해 볼 수 있는 기회야.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제니가 너 항상 똑같은 걸만 먹잖아. 다른 나라 음식도 체험해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했죠.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2주만 다른 환경에서 지내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는 것도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겠어라며 허락해 주셨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김치, 매운 음식, 그리고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솔직히 음식은 제 입맛에 맞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준 비상용 그래놀라바와 단백질 쉐이크를 가방에 넣으면서 혹시 모르니까라고 중얼거렸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온 김 교감 선생님은 생각보다 친근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멀리서 왔구나. 우리 학교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기 바란다. 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뉴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아파트들과 네온 사인들, 그리고 이른 시간임에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숙소는 학교 근처의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뉴욕에서는 각자 개성대로 입고 다니는데 말이죠. 그날 저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약간의 긴장감이 더 컸어요. 과연 저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2주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특히 음식은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교감 선생님과 함께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문 앞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학생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 교문에서 인사하는 선생님들. 뉴욕의 자유로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교복을 받고 갈아입을 때는 마치 연극 의상을 입는 기분이었습니다. 네이비 블라우저에 체크무늬 스커트, 그리고 넥타이까지.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한국 학생이 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첫 수업은 국어 시간이었어요. 물론 한국어를 못하니까 내용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수업 중에도 간식을 먹거나 휴대폰을 만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정말 조용했거든요.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과연 한국의 학교 급식은 어떨까? 제가 상상했던 김치와 매운 음식들만 나올까? 설렘과 걱정이 반반 섞인 마음으로 급식실에 들어갔어요. 급식실 풍경부터가 충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차례대로 줄을 서서 쟁반을 받고 급식 아주머니들이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아주시는 모습. 뉴욕 학교의 셀프 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급식 아주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외국 학생이네. 많이 먹어야 공부도 잘하지. 그리고 제 쟁반에 하나씩 담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흰쌀밥, 그 위에 올려진 깨소금과 김 조각들. 옆에는 잡채, 불고기, 된장국이 담겼어요.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에요? 저도 모르게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급식 아주머니는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셨지만 제 표정을 보시고는 더 많이 담아주셨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단무지까지. 쟁반이 무거워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급식이라고 하면 차가운 샌드위치나 냉동 피자가 전부였는데 여기는 마치 할머니가 해주신 집밥 같았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앉은 민서라는 학생이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먹어봐. 이거 고추장에 비비면 맛있어. 서툰 영어지만 친근하게 설명해주며 직접 비빔밥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더라고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는 급식이라고 하면 차가운 샌드위치나 냉동 피자가 전부였는데 여기는 마치 할머니가 해주신 집밥 같았어요. 이게 정말 학교에서 주는 음식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각각의 반찬들이 서로 다른 맛을 내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특히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짭짤해서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고기 요리와도 달랐어요. 민서와 그 친구들은 제가 급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건 된장국이야. 몸에 좋아. 잡채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자신들의 반찬까지 나눠주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태도였어요. 제가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니까 괜찮아. 천천히 해라며 격려해주고 매운 걸 못 먹는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부터 시작해봐라며 덜 매운 반찬들을 권해주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점심시간이면 각자 자기 음식을 먹고 끝이었어요. 남의 음식에 관심도 없고 나눠 먹는 문화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너 이거 못 먹으면 내가 도와줄게라며 서로의 반찬을 바꿔가며 먹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점심을 다 먹고 나서도 친구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기를 정리하고 급식실을 나서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오후에 뭐 하지? 도서관 가서 공부할래?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 이들에게 공부는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구나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민서와 함께 도서관에 갔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방과 후에 도서관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클럽 활동이나 개인 생활을 하죠. 우리는 오후에도 학교에서 공부해. 집에 가면 또 학원 가야 하거든. 민서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보다는 목표의식이 느껴졌어요. 저녁 급식 시간이 되었을 때는 이미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에 먹었던 그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생선구이와 미역국,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들이 나왔어요. 한국 음식은 어때? 민서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 특히 이렇게 따뜻하게 나오는 게 좋아.
그러자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까지 쳐주었어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급식 어땠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한참 동안 설명했어요. 엄마, 여기 급식은 정말 달라. 모든 걸 따뜻하게 해주고 반찬도 정말 다양해. 그리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야. 그래, 영양은 어떨까? 아버지의 결정에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균형 잡힌 식단이고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져.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음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걸 처음 들어본다며 놀라워하셨어요. 이틀째가 되자 급식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은 어떤 반찬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욕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오늘 점심 메뉴는 비빔밥이었습니다. 흰 쌀밥 위에 여러 가지 나물들과 고추장이 올려져 있고 계란 후라이까지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민서가 다시 한번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먹으면 돼. 비빔밥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 같구나. 각각 다른 재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맛을 만들어내는 것. 마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친구들과 함께 교정을 걸었어요. 클로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어때? 새로 사귄 친구 지현이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너무 엄격한 줄 알았는데 지켜보니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져. 특히 급식 문화는 정말 인상 깊어. 급식이 뭐가 특별해? 지현이가 의아해 하더라고요. 저는 뉴욕 학교의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우리는 각자 샐러드나 샌드위치 사서 먹어. 따뜻한 음식은 거의 없고 함께 나눠 먹는 문화도 없어. 친구들이 놀라며 그럼 외로우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수업 시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어 시간에 제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입니다. 미국에서 왔어요라고 말하자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영어로 질문했어요. 우리 급식이 어때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학교에서 먹을 수 있다니. 그리고 모두가 함께 먹는 분위기도 좋아요. 수업이 끝난 후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클로이, 우리 학교는 어때? 저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적응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편해요. 특히 친구들이 정말 친절하고 급식도. 제 인생에서 학교 음식을 이렇게 기대한 적은 처음이에요. 선생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급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거야. 이 한 끼 한 끼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거지. 함께 먹으며 정을 나누는 시간이거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의 급식 문화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 급식은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울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얼큰한 맛이 하루의 피로를 날려주는 것 같았어요. 민서가 김치찌개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야라며 웃더라고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단 이틀 만에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음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한국 학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급식은 뭐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도 요즘 살이 찐 것 같은데 라며 웃으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학급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날이었거든요. 저도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맨이자
모두 웃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갈비찜이었어요. 갈비찜을 처음 보는 순간, 와, 이건 뭐야? 라고 감탄했습니다. 고기가 정말 부드럽게 익어 있고 당근과 감자도 함께 들어있어서 보기만 해도 푸짐해 보였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랑 똑같아. 옆에 앉은 수진이가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급식은 단순한 학교 음식이 아니라 엄마나 할머니의 손맛을 담고 있구나. 갈비찜을 한 입 먹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더라고요. 뉴욕에서 먹었던 어떤 스테이크보다도 훨씬 맛있었어요. 클로이, 괜찮아?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한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봐요. 응, 정말 맛있어서.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너희들이 부러워. 그날 오후에는 음악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 동요를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의 의미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어 부르는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민서와 함께 급식실 앞을 지나가는데 급식 아주머니들이 다음날 메뉴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기 봐. 내일은 불고기가 나오나 봐. 민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민서가 설명해줬어요. 응, 우리를 위해서 새벽부터 준비하셔. 그래서 더 감사하게 먹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왜 한국 학생들이 급식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급식 시간, 오늘은 잔치국수와 김밥이 나왔어요. 이거 진짜 별미야. 지현이가 말하며 국수를 후루룩 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따라해봤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재미있어졌어요. 그날 밤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을 때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클로이,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이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특히 함께 먹는다는 게 뭔지 알겠어. 그래.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데?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한참 생각해봤습니다. 음식 자체도 좋지만 그보다는 함께 나누는 마음이 좋아. 여기서는 혼자 먹는 사람이 없어. 모두가 서로를 챙겨주거든. 어느덧 2주차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고 특히 급식 시간은 제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민서가 조금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클로이,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네.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점심 메뉴는 오늘도 푸짐했습니다. 닭갈비와 순두부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음식이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면 이런 따뜻한 급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왜 안 먹어?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이런 급식을 더 이상 못 먹는다는 게 아쉬워. 그러자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 가서도 한국 음식 먹으면 되잖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는 것과 여기서 모두와 함께 먹는 건 다르잖아. 그날 오후 체육 시간에 탁구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라켓 잡는 법도 몰랐는데 친구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쳐봐. 서툴지만 함께 웃으며 즐길 수 있었어요. 클로이 진짜 잘해. 친구들의 응원 소리에 저도 더 신이 났습니다. 승부보다는 함께 즐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뉴욕에서는 체육 시간도 경쟁이 중심이었는데 말이죠. 저녁 급식 시간, 김 교감 선생님이 급식실에 나타나셨어요.
클로이, 우리 학교는 어떤가? 저는 정말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아요. 특히 급식이.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래,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맛있다는 게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먹으면서 서로를 챙기는 것도 좋고요.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를 너도 느꼈구나.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성도 함께 기르고자 하는 거야.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 2주 동안 제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음식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교육에 대한 생각까지. 특히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마지막 급식이구나. 이런 따뜻한 경험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혹시 한국에서 더 오래 있을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클로이, 너는 아이비리그를 준비해야 해라는 말씀만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2주 체험으로 끝낼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의 교육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따뜻한 급식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급식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슴이 먹먹했어요. 오늘 점심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린다니. 교복을 입으면서도 계속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급식실에 들어섰을 때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뭔가 수군거리고 있었고 급식 아주머니들도 저를 보며 미소 짓고 계셨어요. 뭔가 이상한데? 싶었지만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쟁반을 봤는데 급식 아주머니께서 평소보다 더 많이 담아주시더라고요. 마지막이니까 많이 먹어야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분들도 제가 떠나는 걸 아쉬워하고 계시는구나. 자리에 앉아서 쟁반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제 쟁반에 작은 쪽지들이 몇 개 올려져 있었거든요. 하나씩 펼쳐보니 친구들이 써준 메시지들이었어요. 클로이, 우리 학교에서 만나자. 민서가 써준 쪽지였습니다. 밥 친구가 그리울 거야. 수진이의 쪽지도 있었고요. 한국에 다시 와서 함께 급식 먹자. 지현이의 메시지까지. 모든 쪽지를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거야. 민서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 급식 먹은 게 정말 즐거웠어.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받아본 게 언제적인지. 오늘 점심 메뉴는 특별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불고기와 잡채,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마치 제가 그동안 먹었던 모든 메뉴의 베스트 컬렉션 같았어요. 혹시 저 때문에 메뉴를 바꾸신 건 아니죠? 물어보니 친구들이 웃으면서 맞아, 우리가 부탁했어라고 하더라고요.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그동안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급식실에 들어왔을 때의 놀라움, 비빔밥 먹는 법을 배웠던 날, 갈비찜에 감동했던 순간들. 모든 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순간을 아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클로이, 미국 가서도 우리 잊지 마. 당연하지. 어떻게 잊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날 오후 김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클로이, 이번 체험은 어땠나? 저는 정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2주였어요. 특히 급식을 통해 한국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럼 혹시 나중에 다시 올 생각은 없나?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네,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아니,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언제든 환영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뉴욕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만은 계속 한국에 머물러 있었어요. 특히 점심시간마다 한국 급식이 그리웠습니다. 카페테리아의 차갑고 단조로운 음식들을 보면서 한국의 따뜻한 급식이 더욱 그리워졌어요.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입시 컨설턴트까지 모든 사람들이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클로이, 한국 다녀온 후로 많이 달라졌네. 그래, 뭐가 달라졌는데? 뭔가 더 밝아진 것 같아. 미스터 벤틀리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였습니다. 한국 체험은 어땠나? 좋은 에세이 소재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한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어요. 벤틀리 선생님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한국 급식이 그렇게 좋다면 우리 학교도 바꿔보지 그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이사회는 예산 절약만 생각할 뿐 아이들의 건강이나 행복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뭐라고? 아이비리그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선생님의 놀란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어요. 특히 그들의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클로이, 정신 차려.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느낀 점들을 정리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제목은 이게 진짜 급식이라고요? 였습니다. 한국 급식의 다양함과 따뜻함, 그리고 함께 나누는 문화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영상을 올린 지 며칠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어갔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어요. 저도 한국 급식 먹어보고 싶어요. 한국 교육 문화가 정말 부러워요.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해외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들까지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이런 급식 문화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교육 철학의 표현이군요. 한국의 공동체 의식을 배워야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응이었어요. 부모님도 영상을 보시고는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클로이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특히 어머니는 음식이 단순히 영양 공급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수단이라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학기만 가보렴. 그리고 정말 의미가 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정식 교환학생으로요. 인천공항에서 김 교감 선생님이 마중 나와주셨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첫 등교날, 교복을 입고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의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급식 아주머니들도 어머, 우리 클로이 돌아왔네. 라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한국 급식을 먹는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모든 게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이 맛, 이 따뜻함, 그리고 함께하는 이 순간. 어때? 그리웠지? 민서가 장난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응, 정말 많이 그리웠어. 이제 밥도, 공부도, 사람도 진심으로 좋아해. 그날 일기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의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이제 저는 진짜 여기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